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3일 경제신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미래에셋증권을 엄청나게 많은, 매인을 장식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인도 현지 증권사, 세이칸을 4,800억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거의 대부분의 도면을, 다 차지했다. 자, 새로운 20년은 인도 증권사 인수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래에셋은 이제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에셋 증권은 2018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인도에 진출하고 나서 5년 만에 현지 증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5년 걸렸어요. 5년 걸렸고, 과거 지금 1,000억 달러 규모로 키웠지만 2003년 해외 진출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현재 이루었고, 지금 그 속도가 점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선거와 관계없이, 그리고 경기와 관계없이 AI, 바이오 분야 등 신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 해외 M&A가 마무리되면 주주 환원 정책에도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그리고 금융업, 특히나 인도는 금융업에는 초기 단계라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신흥국에서 중국이나 어떤 다른 동남아 쪽에서는 이렇게 외국국 자금이 빠지는 반면에 인도는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 무한 잠재력은 어마무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4억 인구, 높은 성장률, 금융 중심지가 될 것이다. 자, 성장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거죠. 세계 1위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많죠. 세계 1위다, 인구가.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자금이 빠지고 있죠. 외국의 자금. 양질의 노동력을, 외국인 자금을 계속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인도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인도 국민은 1인당 평균 25달러를 매달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가 이제 점점점 빨라질 것으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에서 8일 월에는 인도 외국인 직접 투자 이 금액조도 25조까지 올라갔다.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에서는 빠져나가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도 보면 54조 빠져나가고 대만에서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인구는 가장 높은 이 인도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우리는 이 투자로 인해서 이제는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외에 진출해서 나름 실적이 좋았죠. 해외 순이익 5년 새 7배로 껑충 뛰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1년간 해외 금융 3곳을 인수해서 지금 확장 속도를 내고 있고, 특히 이제 주력으로 ETF를 많이 팔고 있죠. ETF를 많이 팔고 있고, 자, 상장 지수 펀드 ETF 미래에셋증권은 세계 12개의 법인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에서는 점유율 1위, 그리고 2020년 주식 점유율 1위에 올라선 이후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점유율 5위, 그리고 인도에서는 현재 10위인데 이거를 지금 몇 년 안에 뭐 5위까지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에 4,500억 순이익을 지금 올리고 있고, 그 순이익이 2017년 대비해서 지금 5년 만에 7배 가량으로 늘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좀 세게 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이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오일 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원유 생산이 사상 최대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지금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국제사회도 미국의 석유 붐을 가로막지 못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원유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제가 어제 영상 비행기 관련해서 주가,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에어 부산 뭐 이런 것들 보여드렸죠. 그래서 관련 어떤 소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 내년에 이제 강세 장안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죠. 내년 뉴욕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그게 이제 어떤 이 금리 인하로 인한
하반기 주가가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론. 내년 증시는 초대형주 및 성장주가 주도하는 장세에서 벗어나서 소외했던 중소형주에서 온기가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시적으로는 연준에서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중론도 내년 바로는 아니지만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내년 최소한 하반기에는 이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지금 내년에는 미국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조금 여론적으로는 압도적이다, 지지율이. 트럼프가 돼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적인 정책은 이제 철수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그런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죠. 그래서 중국과 어느 정도 협약이 있는 그런 국내 기업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중국 기업과 20% 점유율을 넘어서는 곳에서는 세금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런 중국 관련 어떤 이슈들도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산업 전망. 내년에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해서 흑자를 전망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갈 것이다. 이 반도체가 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 AI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 그리고 스마트폰, 노트북, 글로벌 IT 기기가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PC, TV, 삼성전기 얘기를 했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분석. 3년 만에 흑자 전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조금 관심 있게 봐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주고요. LG 이노텍, 자,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요 세 가지 종목은 조만간 제가 한번 재무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풀무원에 관한 내용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4년도에 창사하고 처음으로 연예인을 썼대요. 그게 이효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해외 산업 성적이 사실은 엄청 안 좋았답니다. 투자를 많이 했는데 계속적으로 적자, 해외에서는 적자를 이루었지만 최근에 이게 개선되면서 특히나 미국 시장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의 청신호가 커졌고 미국 법인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아시안 누들 매출의 절반을 두부가 어느 정도 좀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비건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채식주의자들. 자, 컨센셔와 휴게소 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긍정적이다.